우리가 1학기 기말고사에서 그 고비가 총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고비는 지금까지 배웠었던 역학적 시스템 고비 1이 있고, 두 번째 고비는 요놈이고, 세 번째 고비는 뒤에 나와 있는 생명 시스템에서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일단 여기가 어려운 점이 좀 있다면은,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겠으나 암기량이 그 통합각 내에서도 아마 두 번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 암기량은 심지어 그것도 개편되면서 제일 많은 데가 여기일 수도 있겠다. 거의 1, 2위급이라고 보시면 돼. 이 부분이 암기를 열심히 하시면은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는데, 암기가 안 되면은 진짜 문제를 풀 수가 없을 거야, 이 부분은. 그리고 또 어려운 점은 암기를 다 했더라도 이 부분은 원래 수능 파트야. 그러니까 원래 지구과학 1에 등장하는 수능 범위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본인의 학교의 어떤 선생님의 영향에 따라서 수능 기출문제를 내시는 분도 계셔. 수능 기출문제. 그러면 더 문제가 까다로워져. 그때부터는 암기는 기본이면서도 자료 해석 문제로 넘어가게 되거든. 그래서 본인 학교가 운전고다, 뭐 이런 학교인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돼. 그 외에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도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는 좀 풀 수 있으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해볼게요. 여기서 일단 교재 페이지로는 지각 변동과 판 구조론이라 그래가지고 112페이지부터 피시면 되고, 사실 15단원은 쉽고 16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얘는 빨리 하고 넘어갈게. 일단 지각 변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판들이 있고, 그러한 판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뭐 지진이라든지 화산 활동을 우리가 지각 변동이라 얘기해줘요. 그래서 지각 변동의 주요 원인은 뭐냐면은, 원인은 지구 내부 에너지다. 그래서 이거의 원인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원인이고, 절대로 뭐 태양 에너지나 조력 에너지는 아니라는 거.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각 변동의 원인인 것이고, 이거에 의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은 뭐 호상열도나 뭐 해구라든지 아니면은 해령이라든지 뭐 스콧산맥 같은 거라든지 뭐 열곡대 이런 것들이 이런 지형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진이라든지 화산활동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진 화산활동은 교재에 써 있으니까 적당히 넘어갈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 변동대 볼게. 변동대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지구를 보시면은 이러한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변동대의 정의는 뭐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변동대인 것이고, 그 중에서도 지진대가 있고 화산대가 있거든. 이름에서부터 유추할 수 있겠지만은, 지진대의 정의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고, 화산대의 정의는 화산 활동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뜻해요. 근데 두 개가 어떤 관계이냐면은 대체로 일치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에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해하셔도 되는데, 꼭 일치하진 않는다. 대체로 일치한다 라는 거 맞고, 반드시 무조건 일치한다? 그건 또 아니야. 알겠지? 그리고 약간 약간 좀 포함 관계가 있으면은, 어떤 포함 관계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화산대가 지진대에 좀 포함이 돼. 이 얘기는 적어도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지진이 선행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진 없이 갑자기 조용하게 화산이 펑 터지진 않는다는 얘기야. 일반적으로는 적어도 땅이 뭔가 흔들리면서 화산 활동이 발생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그래서 지진대가 조금 더 넓게 분포되어 있고, 화산대가 조금 더 좁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적어도 지진이 발생해야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 정도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대체로 지진대와 화산대는 일치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러한 변동대가 가장 활발한 구역이 어디냐? 그 태평양 주위에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 그림 보시면은 그 화산대와 지진대의 위치를 봤을 때 태평양 가장자리에 상당히 많이 위치해 있거든. 그래서 특히나 그 태평양 주위에 가장 활발하게 위치해 있다라고까지 아시면 돼. 써줄게. 어디에 주로 위치해 있냐? 환태평양.
그러니까 환자의 의미는 고리 환자야. 그래서 태평양 주위에 이렇게 고리처럼 형성이 되어 있고 환태평양, 그러니까 환태평양 주위에 주로 분포해 있다. 세 번째 볼게.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텐데 변화와 영향이야. 그러니까 얘가 직권이 이렇게 변화하면서 즉 화산활동이나 지진활동이 발생하면서 어떠한 영향을 주냐 이 얘기야. 대체로 좋지 않겠지 당연히. 좋은 건 없는데 좋은 것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문제를 풀 때는 좋지 않은 건 다 집어넣으면 돼. 당연히 뭐 인명피해, 뭐 재산피해, 뭐 화재, 뭐 안 좋은 거 다 일어나겠지.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점까지 아시면 돼. 이점 볼게. 화산활동의 이점은 무기질이 풍부한 화산재가 쌓여서 토양이 비옥해진다. 이거 아시면 되고 지열 발전 이런 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화산활동의 장점을 쓰자면은 이점 써볼게. 이점은 토양 비옥, 토양이 좀 비옥해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열 발전. 이게 가능하다.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진 볼게. 지진은 진짜 좋은 게 별로 없는데 하나만 좋은 걸 하면은 지진파를 분석할 수 있다. 이 정도. 그래서 지진의 이점 같은 경우에는 지진파 분석, 뭐 광물 분석 같은 게 가능하다. 사실 이거에 따라서 지구 내부의 층산 구조를 알게 된 거거든.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을 알게 된 계기는 지진파의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연구가 가능했던 이유는 지진 때문에 가능했겠지? 그런 이점은 있다. 그 외에 나쁜 건 다 있어. 넘어갈게. 두 번째는 이제 판구조론인데, 이 이론의 정체나 이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은 지구는 여러 개의 판으로, 십수여 개의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한 판이 움직임에 따라서 각종 이건 지각 변동이 발생한다는 게 판구조론의 어떤 이론의 핵심인 것이고, 첫 번째는 그래서 판이 뭔지부터 얘기해 줘야 돼. 판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지각, 멘틀, 외핵 네 개의 기준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판은 뭐냐면은 써볼게. 여기서 말하는 판은 동요로는 암석권이고, 동요야? 같은 말이야? 암석권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지각 뿐만 아니라 중요해 최상단의 멘트까지 있어. 그러니까 상부 멘트까지. 그래서 지각 플러스 상부 멘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게 판이다. 멘트. 알겠지? 시험에 잘 물어봐. 맨날 물어봐. 진짜 맨날 물어봐. 판은 지각으로만 있냐? 아니고 상부 멘트까지 포함하고 있는 구조인 거야. 알겠지? 일종의 그 앞에서 우리가 직권을 분류했었던 지각, 멘틀, 외핵 4개 분류 기준은 지진파에 따른 분류였고, 판 구조론에서의 판에 이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포함한 이유는 뭐냐면은 두 개가 같이 묶여 다녀. 단단하게 단단한 채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상부 멘트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부 멘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게 암석권 혹은 동요로는 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이제 구조 그림 판의 어떤 구조일 텐데 시험에 잘 나와. 이거 잘 나오는 편이고 하나 체크해 볼게요. 일단 크게는 육지하고 바다가 있어. 지구에는 이제 육지와 바다가 있고, 우리가 여기까지를 대륙 지각이라고 해줘. 대륙 지각. 대륙 지각. 의미는 뭐냐면은 대륙을 주로 포함하고 있는 지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해양 지각이야. 바다를 주로 포함하고 있는 지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지. 하지만 판 구조론에서의 판의 정의는 지각 외에도 상부 멘트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걸 보셔야 되겠지. 이거 얘는 뭐냐? 대륙을 주로 포함하고 있는 판인 거야. 판. 그래서 요게 바로 대륙판이야. 그 다음에 요게 해양판. 다시 볼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요 부분이 지각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판이고, 그 다음에 멘틀의 그 범위는 이게 멘틀일 거야. 그러면 멘틀,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 판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어디냐? 이 부분의 이름은 연약권이야.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볼게. 그냥 묶어서 판 떼기라 보시면 돼. 대륙판, 해양판인데, 근데 판 자체에 이미 멘틀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멘틀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판을 제외한 그 아래의 멘틀을 뭐라 그러냐? 우리가 연약권이라 불러줘. 연약권. 알겠지? 그래서 1번 암석권 정의가 뭐야? 이거고. 두 번째, 연약권의 정의는 상부 쪽의 멘틀을 의미해줘. 상부 멘틀을 뜻하고, 연약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애초에 판은 단단해. 마치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돼지바 알지? 돼지바 먹으면은 겉에는 초콜릿이 판이고 그 안에 밀크가 연약권이야. 그래서 연약권은 상부 멘틀에 해당하게 되고, 상부 멘틀이고, 얘의 특징이 뭐냐? 이 용어는 그냥 암기해 주셔야 돼. 이 문장은 고체지만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있어. 부분적으로 녹아 있어서 약간의 유동성이 있다. 교재에 써 있고, 정확히 읽어볼게. 교재에서 고체지만 멘틀 물질이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있어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대류 현상이 가능하다. 다시 물어볼게. 야, 그러면 민호야, 그럼 연약권은 고체라는 거야? 액체라는 거야? 고체야, 알겠지? 분명 고체라 알겠어? 고체야. 시험에 자꾸 물어봐. 연약권은 액체다. 아니고 고체야. 알겠지? 부분적으로만 용융되어 있어서 유동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뭐가 가능하다? 대류 현상까지 가능하다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판구조론인데, 그래서 판구조론의 정의는 뭐냐? 교재 써 있어요.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판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화산활동이나 지진 등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이론이 판구조론이고, 여기 이제 판의 이동의 원동력이 뭐냐? 이게 중요하겠지? 판 이동의 원동력은 바로 이런 판의 이동의 원동력의 정의는 뭐냐? 이 원인은 바로 연약권 혹은 멘틀에서의 대류 현상인 거야. 요 아래에서 연약권에서부터 스멀스멀 약간씩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딸려있는 판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떠다니면서. 지금도 그래. 지금도 지구는 현재 내부는 뜨겁고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있어서, 그래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1년에 한 몇 cm 급으로 움직이고 있거든. 지금도. 넘어갈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판 구조론에서의 판의 구조, 그 다음에 판 구조론의 핵심 이론. 결론이 뭐냐? 다시 지구는 10여 개의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판의 상대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지각 변동이 발생한다는 얘기고, 그랬을 때 그 원동력이 뭐냐? 바로 연약권에서의 대류 현상 혹은 멘틀에서의 대류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동의어야, 두 개가. 넘어갈게. 넘어가서 교재에서는 118페이지 볼게요. 자, 이제 지금부터 거의 35분 남았는데 35분 동안 진짜 숨도 안 쉬고 이제 계속 아마 해야 될 거야, 이 부분을. 자, 해볼게. 첫 번째.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뭘 배울 거냐면은 이러한 판의 경계가 어떠한 종류가 있고, 그러한 경계의 종류에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고, 어떠한 형태의 지형이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떠한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냐. 지역 이름.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 다시 다 다른 거야. 첫 번째는 지각 변동의 종류.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진이 발생하냐, 화산 활동이 일어나냐 이런 것들. 두 번째는 지형. 지형이 뭐냐면은 어떤 그 지역의 형태를 뜻하는 건데 여기 얘는 이제 호상열도, 뭐 해령, 해구, 뭐 스콧산맥, 열곡대 이런 것들을 다 암기해두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러한 애들이 지구상에 어느 곳에 위치해 있냐도 알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 동아프리카의 열곡대, 그 다음에 히말라야의 스콧산맥, 그 다음에 저기 산안드레아스의 변환단층 이런 것도 다 암기해주셔야 돼. 알겠지? 그게 여기서 어려운 점이야. 그러면은 첫 번째 먼저 이러한 판의 경계의 종류부터 얘기해볼게. 총 3개의 종류가 있어. 1번 발산형, 두 번째 보존형, 세 번째 수렴형. 원리는 되게 쉽거든. 자, 여기 하나하나 얘기해볼게요. 발산형은 뭐냐면은 2개의 어떤 판때기가 있으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 2개의 판때기가 있는 경우에 그냥 멀어지는 케이스야. 이렇게 서로 멀어지는 케이스. 그러니까 2개의 판이 있는데요, 서로 멀어지고 있어요. 무슨 경계야? 이 경계는 발산형 경계인 거야. 나영아, 나영, 봐봐. 그래서 두 판때기가 멀어지고 있다. 발산형 경계인 거고. 그래서 교재 읽어보면 이제 그림 나와 있지. 그래서 발산형 경계, 멀어지는 경우인 것이고. 얘는 왜 일어나냐면은 이러한 이유는 뭐냐면 애초에 밑에서부터 멘틀 대류에 이렇게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주로 일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교재에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 해양 지각이 생성되면서 판이 생성된다라고 써 있지. 그래서 핵심어는 뭐냐? 발산형의 핵심어는 두 판이 멀어진다. 멀어진다. 그 다음에 멘틀 대류의 상승부. 상승부에서부터 이런 경계가 형성이 된다.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멀어지면 이렇게 봐. 두 판이 멀어지면은 이 사이는 뭐야? 이 사이는 뭐 비어 있는 건가? 아니야. 이 사이도 새로운 판이 형성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판의 형성까지도 알고 있으면 돼. 두 번째는 이제 보존형인데 얘는 뭐냐면은 2개의 판이 이렇게 있으면 경계도 있고, 당연히 어떠한 경우에서도 가능하냐면 두 놈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자 봐봐, 멀어지는 것도 있는데 뭐도 있냐면은 멀어지지도 가까워지도 않는 것도 있어. 이렇게. 이게 바로 보존형이야. 알겠지? 멀어지지도 가까워지지도 않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보존형. 얘는 멀어지지도 가까워지지도 않고 멘틀 대류의 상승부는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판의 소멸이나 판의 생성도 없어. 별도의. 그러니까 이건 생성이야. 여기 사이에 빈 공간이 판이 나오니까 판의 생성인 것이고, 소멸 이게 소멸이겠지. 소멸. 이런 게 소멸인 것이고. 근데 보존형은 둘 다 아니라는 거. 세 번째는 수렴형인데 얘는 교재에서는 이제 이런 그림을 소개하고 있네. 자, 2개의 판이 서로 가까워지고 있는 케이스고, 가까워지면서 봐봐. 가까워지면서 경우에서는 2가지야. 봐봐. 가까워지다가 이것도 있고, 이게 충돌형 나중에 배워. 그 다음에 가까워지다가 한 놈이 들어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돼. 얘는 뭐야 이제? 더 이상 판이 아니야, 더 이상. 그래서 판의 소멸인 거이기 때문에. 판의 소멸. 그래서 수렴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까워진다. 멘틀 대류의 이렇게 하강부. 대류의 하강부에서부터 이런 수렴형 경계가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판의 소멸. 얘는 생성. 약간 이렇게 좀 대조해서 외우시면 되겠네. 다시 볼게. 발산형은 멘틀 대류의 상승부, 보존형은 아무것도 아니고, 수렴형은 하강부. 그 다음에 발산형은 멀어지는 케이스, 보존형은 둘 다 아닌 거, 수렴형은 가까워지고 있는 케이스. 세 번째는
발산형은 판의 생성, 수렴이는 판의 소멸, 그 다음에 보존은 둘 다 아닌 것. 알겠지? 당연히 두 판이 있으면 경우수는 세 가지야.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둘 다 아니거나요. 알겠지? 그리고 이거 물어볼게. 이게 판이야. 근데 봐봐. 이 경계는 발산이야, 수렴이야, 보존이야? 다시.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지? 결론은 멀어지는 거야, 가까워지는 거야? 결론은 멀어지는 거야. 발산이야. 알겠지? 다시. 이런 것도 있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어. 봐봐. 원래 이랬는데 이런 것도 있거든? 발산이야, 수렴이야, 보존이야? 수렴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게 아니라 가까워지면 수렴이고 멀어지면 발산이야. 결론적으로. 시험에 잘 나와. 그러니까 보통 속도를 해가지고 속도를 주면서 속도의 방향까지 주면서 이게 발산이니 이게 수렴이냐고 물어보는 거거든. 하나만 얘기해 줄게. 봐봐. 만약에 판 A가 있고 판 B가 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판 A는 오른쪽 방향으로 5m/s 아니 5cm/year. 그 다음에 B는 오른쪽 방향으로 8cm/year래. 1년에. 이 경계는 발산이야, 수렴이야, 보존이야? 발산이에요. 멀어지니까. 얘가 더 빠르잖아. 얘가 도망갔잖아. 알겠지? 그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문제 있으니까 풀어보시면 되고 넘어갈게. 자, 여기까지는 간단한 소개야. 세 가지가 있구나. 세 가지가 이러한 그 곳에서 형성이 되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 알게 되었고, 이제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나눠볼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륙을 주로 포함하고 있는 대륙판이 있고, 두 번째는 바다를 포함하고 있는 해양판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있어서 발산형 경계도 마찬가지인 게, 봐봐. 두 개가 멀어진다고 하면은 당연히 뭐가 가능하냐면은 대륙과 대륙끼리 멀어지는 것도 있겠고 해양과 해양도 있겠지. 그렇지? 마지막 뭐 해양 대륙은 있을까요? 잘 없어. 그건 또. 그래가지고 보통 두 가지로. 해양, 대륙. 알겠지? 첫 번째 케이스. 그래서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는 게, 1번은 대륙과 대륙판끼리의 발산형 경계가 있고, 두 번째는 해양판과 해양판끼리에서의 발산형 경계가 있어. 대륙판, 해양판끼리는 거의 없어.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고, 얘가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데, 수렴이가.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세 개 다 있어. 얘는 1번 대륙과 대륙판끼리의 수렴도 있고, 두 번째는 대륙과 해양판끼리에서의 수렴 형태도 있고, 세 번째는 해양과 해양판끼리의 수렴 형태도 있어요. 알겠지? 포기하시면 안 돼. 그 중에서도 대륙과 대륙판끼리의 수렴형 경계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 케이스는 충돌형 경계야. 또 충돌형. 왜인지는 이따가 설명할 것이고, 그 다음에 대륙판과 해양판, 해끼리는 이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섭입형 경계야. 섭입. 두 개가 어떤 차이인지는 이따가 설명해 줄게. 알겠지? 어떻게 분류했는지 지금 따라오는, 분류 방법은 따라오고 있는 거지. 분류 어떻게 하는지는. 마지막은 보존형 경계인데, 얘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 뭐 대륙판, 해양판, 뭐 해까지 비교하지 않고 그냥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교재에 이런 그림이 나와 있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써볼게.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총 몇 가지 케이스가 있냐면은, 크게는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이 있고, 그 내부에서 그 사이사이에서도
자, 6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다 달라. 어떠한 지진이 발생하냐,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냐, 지형이 어떤 지형이 형성이 되냐, 어떠한 곳이냐, 지역 이름까지. 알겠지? 그리고 실제 세계지도에서 이게 어디인지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일단 좀 분류해보면은 다 볼게. 다시 봐봐. 지진. 어떠한 형태의 지진이 발생하니 이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화산활동의 여부.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냐. 화산. 그 다음에 지형. 어떠한 지형이 형성될까? 마지막 대표적인 사례. 예시는 지역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자, 이제 하나하나 채워 나가 볼게요. 첫 번째, 멀어지는 경계인 발산형 경계에 대해서는 대륙판과 대륙판 요 예시가 하나 있어요. 이 그림상에서는 이게 바다고, 그 다음에 여기 육지고, 여기도 육지야. 알겠지? 자, 그러면 대륙판과 대륙판끼리서 멀어지고 있는 경계가 어디 있을까가 하면 여기야. 왜냐면 여기 대륙이고 이렇게 밀어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거거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니? 그래서 여기가 바로 여기 케이스인 거야. 그래서 교재 여기 부분 이제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이 이제 발산형 경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어떠한 지형이 형성되냐면 요 지역에서는 지형은 내가 앞으로 요 빨간색으로 칠할게. 이 지역에서는 열곡대라는 지형이 형성이 돼요. 열곡대. 이게 열곡대야. 이 부분이.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서의 지형은, 대표적인 지형은 열곡대. 이름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열이 나오는 골짜기야, 그냥. 왜 열 나오냐면은 당연히 뜨거운 마그마가 대류 현상에 의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따뜻해. 그래서 열곡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때 발생하는 지진은 어떤 형태가 있냐면은 교재에서는 지금 발산형 경계 지금 보시면 돼요. 대륙판. 이때 지진은 천발 지진까지 일어날 수 있어. 자, 또 뭐가 나왔지?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진의 형태도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써볼게. 우리가 지진도 그 진원지가 얕은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천발 지진, 더 깊은 곳은 중발 지진, 제일 깊은 곳이 신발 지진이야. 그래서 지진 같은 경우에는 얕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천발 지진부터 해가지고 중, 신발 지진 3가지로 분류하게 되고, 자, 볼게. 당연하게도 신발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천발 및 중발도 일어난다는 얘기겠지? 이거 이해 안 되나? 땅이 있는데, 판이 있는데 여기서 지진이 일어났어. 여기는 되게 깊어. 이건 뭐야? 이건 신발 지진이야, 신발. 당연히 여기 일어났다는 얘기는 여기도 일어나. 그래서 신발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심, 중, 천도 다 가능해. 알겠지? 무슨 말인지? 다시. 근데 발산형 경계에서의 대대 같은 경우에는 천발까지만 가능하다. 중발, 신발은 불가능. 알겠지? 그 다음에 화산활동 일어나니? 일어나. 이거는 yes or no만 하면 돼. yes or no. 알겠지? 화산활동 일어난다. 오. 그 다음에 예시. 이거 어디 있냐 도대체 이런 것들이. 동아프리카에 있어. 그래서 지금도 동아프리카 찢어지고 있어. 대륙이 현재 지금 두 개로 분류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예시로는 이거는 이 색깔로 할게. 동아프리카에 있는 열곡대. 얘는 끝. 알겠지? 두 번째 볼게. 발산형 경계인데 이제는 해양판과 해양판끼리 멀어지고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동일하게 해도 천발 지진까지 일어날 수가 있고요. 바다 안에 있는 거야.
화산활동 가능하니? 가능해. 대체 왜 가능한 거냐면은 마감한 게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튀어나온다고.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는 어디 있냐? 그게 여기야. 요 경계. 알겠지? 헷갈리니까 미안한데 이렇게 쓸게. A, B, C, D, E, F 할게. A가 어디 있어요? 여기. B가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도 B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바다고 바다에서부터 그 멘틀에 의한 대류 현상에 의해서 멀어지고 있는 케이스. 알겠지? 그럼 이때 어떠한 지형이 형성되냐면은 얘랑 이름은 비슷해. 뭐 열국대 혹은 V자 열국 아니면 해령. 이러한 지형이 형성될 수 있다. V자는 뭐냐? 이게 여기 V자 열 나오는 골짜기. 그 다음에 이런 산맥이 해령이야. 바다 산맥이 해령이야. 알겠지? 바다 산맥이 해령이야. 이거 써야 되겠네, 이것도. 해령이 뭔데요? 바다 산맥이라고요. 그 다음에 예시 어디 있냐? 대서양 중앙 해령이 있어. 대표적인 사례, 대서양 중앙 해령. 대서양 중앙에 해령이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발산형 경계에 대한 지진, 그러니까 지각변동, 지형, 지역까지 한 거야. 알겠지? 세트로 암기하셔야 되고 실제로 세계지도에서 어디인지도 알고 있어야 돼. 두 번째 볼게. 두 번째가 수렴형 케이스인데 얘는 크게는 충돌형과 섭입형이 있는데 충돌형은 대륙판과 대륙판끼리의 이제 케이스야. 기본적으로 대륙판은 밀도가 가벼워서 충돌하다가 가라앉지 않고 둘 다 떠 이렇게 위로. 그래서 솟아오르게 돼. 자,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얘는 최대 중발 지진까지는 가능하고 좀 더 깊은 곳에서부터 지진이 발생할 수 있고 화산활동은 어려워. 왜냐하면 봐봐, 대륙판은 기본적으로 두껍거든. 두꺼워서 여기에 내가 그림을 그리진 않았고 여기다 그릴게요. 다시. 자, 만약에 이렇게 서로 오고 있다, 서로 충돌하고 있다. 워낙 판이 두꺼워서 이 마그마가 올라올 수가 없어.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힘들다, 화산활동은. 지형은 뭐냐? 지형으로는 습곡산맥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뭔데요? 그냥 땅이 구겨진 거야. 알겠지? 원래 땅이 이랬다가 너무 강한 힘에 의해서 이렇게 구겨진 거라고. 이렇게 구겨진 게 습곡산맥이야. 그래서 습곡산맥이 보이게 되고 예시 히말라야. 그게 히말라야 산맥 혹은 히말라야 습곡산맥. 유명하지? 자, 넘어갈게. 넘어가서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돼. 섭입형 경계. 섭입형 경계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케이스야. 판이 가까워지다가 둘 다 가벼워서 오르는 게 아니라 한 놈이 더 무거워서 가라앉아. 이렇게 항상 사라져, 판이 항상. 그래서 판이 한쪽으로 섭입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섭입된다, 사라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판의 밀도가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거 아시면 돼요. 대륙판보다는 해양판이 밀도가 더 크거든, 밀도 값이. 그래서 해양판이 사라져, 밑으로 가라앉게 돼, 항상 만나면은. 다시 볼게. 대륙과 해양 만났잖아. 그게 여기 케이스일 텐데
대륙판이야? 해양판이야? 서로 만나서 어떻게 돼? 해양판이 이렇게 사라져. 즉 섭입돼. 섭입돼. 그래서 해양판의 섭입. 이게 일어나. 섭입. 해양판의 섭입. 대륙판이고. 그래서 항상 해양판이 대륙보다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해양판이 항상 섭입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지진이 일어나는 그 위치가, 자 볼게. 지진이 봐봐. 애초에 그 두 개의 판이 부딪히면서 다 부딪힌 게 다 지진인 거야. 모든 충돌이. 근데 여기도 있지, 여기도 있지, 여기도 있지, 여기도 있겠지. 뭐야? 천중심 다 일어난다고. 신발까지. 그래서 맥시멈 신발까지. 화산활동은요 일어나. 일단 왜 일어나냐면은 판이 서로 충돌하면서 막대한 마찰력이 발생하게 되거든. 그래서 마찰력에 의해서 뭐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마찰력에 의해서 마그마가 형성이 돼. 튀어 올라와. 마그마가. 알겠어? 생성된 마그마가 튀어 올라온다. 어느 쪽으로 튀어 올라오니? 해양이니 대륙이니? 대륙이야. 그러니까 밀도가 가벼운 판 쪽으로 마그마가 튀어 올라와. 즉 화산활동은 어디서 일어나냐? 화산활동은 이거 중요해.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위치도 중요한 건데 일어나는 위치는 밀도가 가벼운 쪽이야. 밀도가 가벼운 곳에서부터 화산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아니지. 지형 같은 경우에는 땅이 구겨졌지? 대륙이 구겨진 형태, 이 대륙판이 구겨진 형태, 습곡 산맥.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아이씨 잘 안 보이네. 여기 이렇게 되면 여기 사이 약간 골짜기 있지? 잘 안 보이는데 골짜기 있거든? 이게 해구야. 그래서 여기에 살짝 골짜기가 이렇게 있어. 깊은 골짜기가. 이름 해구야. 그래서 해구. 해구. 다 써야 되겠네. 해령. V자 열고. 습곡 선명 어디냐, 여기. 습곡 성목. 습곡. 또 뭐가 있냐면 해구. 그래서 해구 형성된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만약에 자 똑같은 섭입형 경계인데 이제는 바다와 바다야. 바다와 바다야. 육지가 없어. 그러니까 산이 없다는 얘기야. 똑같아. 그래도 마그마 형성 뚫고 올라오고. 이게 뭐가 돼? 섬대. 그래서 화산섬 형성대. 이게 호상열도야, 이름이. 그래서 호상열도가 여기 있고요. 이게 이름이 호 모양의 열도다. 호상열도라는 지형이 형성될 수가 있고요. 이러한 호상열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형성이 돼. 그러니까 둘 다 되는데 여기도 되고 여기도 있어. 그 다음에 예시 볼게. 대표적인 대륙판과 해양판끼리의 섭입형 경계에 의해서 형성된 산맥. 그게 거기 어딨냐? 교재에 나와 있는 안데스야. 어딨냐? 안데스. 안데스 산맥. 해구는 일본 해구도 있고 열도는 일본 열도 같은 게 있어.
일본 해구 및 열도. 그 다음에 마지막 해양판과 해안판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동일하게 신발까지 일어날 수 있고 화산활동 일어날 수 있고 동일해 밀도가 가벼운 곳에서 일어나게 되고 지형 같은 경우에는 산이 없으니까 산맥은 없는데 해구는 있고 호산 열도는 가능해. 그래서 해구, 호상 열도. 대표적인 예시로는 마리아나 해구가 있어요. 마리아나 해구. 큰 거 넘겼고 마지막 보존 복개.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어디 있냐면 이 그림 안에서 여기 있어. 이거는 눈 잘 안 띄니까 이거를 표기해 볼게. 이 경계가 보존형 경계인데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야. 봐봐. 왜냐면 두 판이 멀어지고 있지? 이거 어디로 가고 있어 이거? 오른쪽이지. 얘는 왼쪽이겠지. 다시 얘는 왼쪽, 오른쪽이지. 그치? 서로 뭐야? 두 판이 서로 비껴나가고 있지. 어디만? 여기만이야. 여기만. 왜냐면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 여기는 무슨 경계일까요? 라고 물어보거든? 아무것도 아니야. 알지? 오로지 보존형 경계는 서로 엇갈리는 케이스야. 경계 아니고 여기만 경계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떠한 지형이 보이냐면은 변환 단층이 보여. 다 써볼게. 보존형 경계 얘는 딱히 뭐 대해 없어. 그냥 보존형 경계일 뿐이고 지진은 선발. 잘 봐줘. 이거 이 라인 따라서. 그다음에 화산활동은 없어. 화산활동은 여기 발산형 경계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 부분은 없어. 그냥 비껴나갈 뿐이야. 그래서 화산활동은 일어나지 않고 지형은 변환단층이고 변환단층. 예시로는 산안드레아스 변환단층이 있어. 캘리포니아 쪽에 있어요. 미국 쪽에. 할 말은 다 했고 근데 하나만 더 해줄게. 문제가 약간 어려워지면은 여기서 하나 나올 게 하나 더 있는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보존형 경계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보존형 경계는 어떻게 보면 봐봐 항상 이렇게 비껴나가는 케이스지. 그러면 항상 누군가가 이렇게 발산형 경계가 있어야지만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야. 다시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보존형 경계 그 주위에는 항상 해령이 있어. 혹은 발산형 경계가 같이 수반이 돼. 이거 중요해. 시험 문제에서. 써볼게. 여기다가 써볼게. 문장으로. 굳이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건데 여기서 어디가 보존형 경계야? 여기지? 여기야? 항상 이런 보존형 경계는 그 주위에 뭘 수반해? 발산형 경계를 수반하고 있어. 반드시 필기하나 이거? 내가 써줄게 그냥. 이 문장은 까먹을 때마다 나오는 문제인데 오답률이 매우 높다. 보존형 경계 주위에는 항상 발산형 경계가 위치해 있다. 수반되어 있다. 알겠지? 기출문제 풀다 보면 가끔씩 등장하는 게 있는데 오답률이 매우 높아. 알겠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자 볼게. 여기서 이 사이에서 새로운 판이 형성되고 있는 거잖아. 동의하지? 그러니까 판이 멀어지고 있으니까 이 사이 새로운 판이겠지? 그러면 볼게. 여기 지역 A, 여기 B, 여기 C라 해볼게.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A, B, C 나눈 거야. 그러면 A, B, C에 따라서 판의 나이는 누가 제일 많아? 나이가 제일 많은 놈이 누구야? A야, B야, C야? 여기 발사형 경계 A, 여기 B, 여기 C야. 어디가 제일 나이 많아? C가 뭐예요? 그냥 이 지역이 C야 여기. 봐봐. 이렇게 됐으면은 이때가 제일 처음이지? 시간 지나면 여기 있겠지? 얘놈이? 나중에 여기 있겠지? 당연히 경계에서 멀어질수록 뭐야? 나이가 많아지는 거겠지. C야 답은. 그래서 판나이 순서 판나이 A보다는 B가 B보다는 C가 어떻게 할 수 있니? 그냥 발산형 경계에서부터 가까울수록 젊고 멀수록 늙었어. 판나이가.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퇴적물의 두께도 달라져. 퇴적물은 시간이 흐르면 증가하는 거거든. 그래서 퇴적물의 두께도 판나이랑 같이 가. 그래서 판나이 이퀄 퇴적물 두께. 반드시 필기해놔라 이거. 왜냐면 기출에 항상 물어보거든 이것도. 자 잠깐. 다 당겼네. 이거를 잘 하고 싶다. 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백지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쓸 수 있어야 돼. 이 그림 하나만 놓고 그러니까 직접 다 하나씩 해보는 거 다 하나씩 어디가 그것까 해보면서 알겠지? 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짚어보고 끝내줄게. 이건 좀 이것도 중요한 거라서 이것도 얘기해줄게. 잘 틀린 것 중 하나 이것도. 이것만 잘 필게나. 여기서 한 가지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상함이 들 수 있는데 여기야. 여기서 이게 호상열도래매. 호상열도. 아이씨 근데 왜 대륙판과 해판끼리 만났는데 왜 호상열도가 대해 쪽에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 이게 이상한 거야. 왜냐면 아니 대륙과 해양이래매. 그러면 당연히 그 섬은 어디서 형성되는 거냐면은 밀도가 작은 곳에서 형성이 돼.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형성이 돼. 그러니까 대륙이면은 산이 있는데 어떻게 섬이 나오냐? 첫 번째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 가능한데 왜냐면 이거 좀 어려워. 왜냐면 자 우리가 판을 정의할 때 이건 지구과학의 문제인 건데 판을 정의할 때 대륙판이라고 정의를 해도 바다가 포함되어 있어. 그게 이유야 일단.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말하는 이 대륙판의 의미가 대부분 대륙이라는 의미인 거지 바다가 아예 없을까? 그건 또 아니야. 그게 대표적인 일본이야. 일본은 어디 있냐면 일본은 유라시아판에 있어. 유라시아판은 대륙판이야. 일본은 바다에 위치해 있지.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 대해서 호상열도가 가능한 거야. 왜냐고? 다시 대륙판도 바다를 포함하고 있거든. 알겠지?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아시면 되고 시험에서 이제 어떻게 보통 오답을 만드냐면은 대륙판과 해판끼리의 섭입형 경계에서는 호상열도가 나올 수 없다.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 왜냐면은 당연히 대륙판이니까 섬은 분명히 대륙에 형성될 것 같은데 대륙판에 섬이 어떻게 나와? 불가능하지? X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다시 왜냐면은 대륙판에서도 바다가 있다. 알겠지? 그게 이유야.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잘하고 싶으시면 백지에다가 A부터 Z까지 다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여기까지 했고 숙제는 어디까지인지 알겠지? 오늘 배운 데까지야. 다음 주부터는 내신 대비라고 그냥 들어가서 좀 더 많이 남기고
좀 더 많이 부르고 아니, 시킬 거야. 한층인데 나와요? 어? 한층인데 나와요? 뭐라고? 한층이. 나와. 다음 나와. 야, 과학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뭐 어떻게? 어? 어. 야, 다음 주 쉬면 3주 남아. 많이 나왔네. 3주 안에 할 수 있을까? 안 돼. 제가 잠깐. 오늘 뭐 없지? 뒤에 뭐 약속 있다고? 알았어. 가도 돼? 제가 뒤에 뭐 있어 없어? 좀 하다가 뭐? 딴 거? 알겠어. 다음 주에 와. 안녕. 응.